지금부터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모두 발언으로 한국사교과서 국정화 저진의 상임대표를 맡고 계신 한상권 덕성여대 교수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한상권입니다. 전체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왜 국정교과서를 폐지해야 되는지 하는 이유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국정교과서를 추진한 동기 자체가 아직까지 불분명합니다. 교과서를 제대로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라는 등 이런 주술적인 주장을 해갖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했습니다. 추진 동기가 국민 모두가 납득할 수 있는 이유가 돼야 되는데 전혀 납득하지 못한 주술적인 이유를 갖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다는 게 첫 번째 폐지돼야 할 이유입니다. 두 번째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바로 작년 11월 3일 딱 1년 전입니다. 정부는 국민들한테 약속을 했습니다. 국정교과서를 만들 때 전문성을 담보하고 또 투명하고 공개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지난 1년 동안 우리가 확인한 거는 집필자 한 사람이 전혀 자격이 없는 상업교사라는 것이 확인됐고 1년 동안 누가 집필하는지 무슨 기준에 의해서 집필하는지 검정위원은 누군지 아무것도 모르고 있습니다. 즉 국민과의 약속을 철저히 위배하고 깜깜이 집필, 공면 집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국민들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현 국정교과서에 대해서 최순실 교과서니 이런 얘기를 듣게 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겠는데 이 국정교과서의 내용입니다. 물론 내용이 안 밝혀졌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다고 얘기하지만 이미 사실 내용은 다 밝혀진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왜냐하면은 집필 기준에 의해서 대한민국 정부 수립을 대한민국 수립 즉 건국절에 입각해서 교과서를 쓰게 됐습니다. 이른바 건국절 사관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 건국절 사관은 기본적으로 헌법 정신에 배치됩니다. 대한민국 헌법 정신은 독립운동, 민주주의, 평화통일 이 세 가지를 기본 가치로 하고 있는데 건국절 사관은 이 세 개를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일제시대를 식민지 근대화되어 있다. 이렇게 해서 마치 일제시대가 우리나라 문명화 시대인 것처럼 파악하고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바로 문명의 사도인 거로 둔갑시켜놨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마치 민주화가 돼야지 경제발전이 돼야지 민주화가 이루어진 것처럼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즉 독재를 갖다가 경제발전을 위한 노력 이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예를 들면은 정주영이나 아니면은 이건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나라 민주화의 주역이 됐다는 이런 얘기가 거꾸로 됩니다. 따라서 이런 건국절 사관은 바로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 국정교과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고 싶은 것은 이 국정교과서를 왜 2017년에 실행하려고 그러겠습니까? 다른 책은 다 2018년에 개정하는데 그건 바로 다 아시다시피 박정희 탄신 100주년을 기념하는 겁니다. 즉 역사교육이라는 것은 국민과 시민을 위한 역사교육이 돼야 되는데 이 국정교과서는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가정사 교육사입니다. 따라 이런 국정교과서는 폐기돼야 되는지 마땅하다고 생각하고 더군다나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교과서를 추진할 당시에 지지율이 약 한 40% 됐고 국정교과서 찬성하는 국민은 3분의 1밖에 안 됐습니다. 3분의 1이 찬성하는 국정교과서였는데 지금은 더 지지율도 10% 미만이고 퇴진하라는 율이 3분의 2가 됩니다. 그러니까 따라 정통성을 잃었고 국민의 지지도 이런 국정교과서는 폐지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하루빨리 폐기시키는 것이 그나마 박근혜 대통령의 실정을 조금이라도 만회하는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만무도한 박근혜 정부는 결국은 이번 달 28일에 교과서를 보여주고 난 다음에 의견 수렴 후에 결국 1월에 최종본을 확정하겠다고 밀어붙이고 있는데요. 그러나 우리는 절대적으로 이것을 막아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설령 교과서가 나온다 하더라도 학부모들은 절대 이 교과서를 사지 않겠다는 불매운동을 불사하겠다고 하고 있으니까요. 자, 지금 바로 발언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 수석 부회장으로 계시는 고유경 선생님께서 발언해 주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에서 온 고유경입니다. 저는 이 교과서를 국정화하겠다는 이 박근혜 정권이 그때 그 당시에 했던 이야기를 기억합니다. 학생들에게 자랑스러운 우리 역사를 가르쳐야 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때 저는 역사가 자랑스럽기만 한 것이냐, 부끄러운 역사도 가르쳐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온 국민을 분노를 넘어서 부끄러움을 느끼게 하는 이런 시국입니다. 역사에 부끄러운 일을 하고 있는 대통령이 자랑스러운 역사를 가르치겠다고 합니다. 이것이 말이 됩니까? 그러면은 그 사람이 생각하는 역사에서는 이제 이 역사, 지금의 이 비선 실세, 최순실의 농단에 넘어간 이 꼭두각시 대통령의 역사는 지워져야 합니까? 그렇지 않죠. 지금 이렇게 부끄러운 역사도 우리는 역사라고 가르쳐야 합니다. 이런 부끄러운 역사를 쓰고 있는 대통령이 만든 국정교과서 우리는 인정할 수 없습니다. 전면 중단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대통령 퇴진에 앞서서 저는 국정교과서 먼저 전면 중단하고 백지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제 몇 달 앞으로 이제 한 달 있으면 국정교과서가 나온다고 합니다. 나오기도 전에 신청하라고, 주문하라고 합니다. 이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국정교과서이니 선택의 여지가 없고 학생 수에 따라서 신청만 하면 된다는 논리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그런 누가 썼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써졌는지도 모르는 교과서를 무작정 살 수는 없습니다. 사고 불매운동에 앞서서 불매운동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은 이제 이 역사 교과서는 전면 중단돼야 되고 백지화돼야 되고 더 이상 이런 국정화 교과서라는 말이 우리 역사에서 사라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친일을 미화하고 독재를 미화하고 박정희를 위한 역사, 박근혜를 위한 역사를 쓰겠다는 것이 분명히 드러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교사들도 이 교과서가 만들어지면 이 교과서로 가르치지 않겠다는 선언을 하겠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 교사들이 또 학부모들이 거부하기 이전에 우리 학생들이 이 교과서에 대해서 배울 것을 거부할 것이라고 믿습니다. 지난 10월 29일 촛불 집회에 예상하지 못한 그런 인원들이 들불처럼 모였습니다. 거기에 많이 모였던 것이 바로 학생들입니다.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발언했습니다. 박근혜와 최순실에 의한 국정농단, 헌법도 법률도 필요 없고 자기들 마음대로 나라를 주무르는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뉴스로 보는 학생들이 그 정권이 만든 교과서를 가지고 배우고 싶겠습니까? 당연히 우리 교사들도 거부하겠지만 우리 학생들도 거부의 대열에 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교과서는 나오기 전에 이미 무효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퇴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엄청나게 높습니다. 이미 그는 부패하고 무능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났습니다. 외신들을 보기에도 부끄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박근혜 정권이 추진해왔던 모든 정책은 다 무효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리에서 박근혜 정권의 국정교과서는 이미 무효이다라고 선언합니다. 그리고 전교조를 법에 노조화하고 노동자를 벼랑으로 내보는 노동계약, 그리고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을 살인폭력으로 죽임에 이르게 하면서도 그것을 은폐하려고 부검까지 하려고 했던 이 정권이 이미 퇴진해야 마땅해야 될 이 정권이 최순실의 박근혜 국정농단으로 더 이상 대통령이 아님을, 정권이 아님을, 자격이 없음을 드러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순간 박근혜를 대통령으로 인정하지 않고 그들이 추진하는 국정교과서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박근혜가 퇴진할 때까지, 그리고 박근혜가 추진했던 모든 정책들이 되돌려지고 민주주의가 살아나고 정의가 살아날 때까지 끝까지 전교조와 함께 투쟁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구호 한 번 더 외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문 낭독하면서 오늘 기자회견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이비 정권의 사이비 교과서, 국정교과서 폐기하라! 범죄 집단의 역사 왜곡 전 국민이 막아내자! 국정농단, 역사농단, 최순실 교과서
네, 그럼 마지막으로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하일식 전 한여견 회장님께서 읽어주시고요. 또한 또 반은 박이선 저진의 운영위원께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기자회견문 낭독 부탁드립니다.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 국판 전면 무효다. 내일이면 박근혜 정부가 역사교과서 국정제를 확정 고시한 지 1년이 된다. 박근혜 정부는 친일 독재 미화로 현장 진입에 실패한 교학사, 교구, 한국사 파동 이후 학계와 교육계, 국민 절대 다수의 강력한 반대를 아랑곳하지 않고 우격다짐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했다. 이후 1년간 복면 지필과 비밀주의가 이 정권의 국정교과서를 정의하는 용어가 되고 말았다. 공개된 지필 관련자의 문면은 유기자를 성추행했다가 낙마한 고대사 대표 필자, 9개월간 역사를 가르친 상업교사, 그리고 국정감사 자리에서 횡설수설하고는 자신의 교과서를 봤다며 그들의 정기를 누설한 한국학중앙연구원장이 전부다. 교육부 장관과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이 모든 과정을 투명하고 공개하고 투명하게 집필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했던 점에 비추어보면 참으로 무책임하고 뻔뻔스럽기 짝이 없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교육부는 최순실 게이트로 온 나라가 엉망진창이 된 상황에서도 박근혜 표 국정교과서를 이달 말에 공개하고 국민들의 의견을 듣겠다고 한다. 절대다수 여론이 국정교과서는 21세기 대한민국과 맞지 않는 교과서 발행 제도라고 반대하고 있는데 무슨 의견을 더 듣겠다는 것인가. 게다가 경악스럽게도 웹 전시를 하면서 기존 검정교과서의 자편한 사례를 비교하여 전시하겠다고 한다. 현재의 검정교과서는 박정희 정부가 2013년에 검정에 합격시키고 정권의 불편한 내용은 수정명령까지 내린 그야말로 박근혜 정부의 입맛에 맞춘 무늬만 검정교과서다. 상황이 이러함에도 복면 지필한 국정교과서를 자신들이 검증한 교과서와 비교하여 국정화의 정당성을 차려는 교육부의 행태는 한편의 코미디와 다를 바 없다. 대통령 박근혜의 역사인식은 더욱 위험해 보인다. 그는 작년 11월 국무회의에서 자기 나라 역사를 모르면 혼이 없는 인간이 되고 바르게 역사를 배우지 못하면 혼이 비정상이 될 수밖에 없다며 국정교과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올 4월 청와대 출입 언론사 편집 보도국장 오찬에서는 그 나라의 역사는 한 인간으로 말하면 혼이고 그 나라의 국토는 한 인간으로 말하면 신체다 라고 비유했다. 당시에는 교과서를 무속신앙의 주술서 정도로 생각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이런 발언이 가능할까라는 의구심을 가졌지만 언론을 통해 밝혀지고 있는 최순실의 국정농단 과정을 보면서 이제 전후 과정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이 본격 추진됐던 지난해 하반기 청와대 교육문화수석으로 재직했던 김상률 숙명여대 교수가 최순실 씨의 최측근 차은택 씨의 외삼촌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정교과서 추진에도 최 씨가 개입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는 상태다. 결국 박근혜 정부의 국정 역사 교과서는 최순실 교과서라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하게 된 상황에 이르렀다. 한편 최순실 게이트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국정교과서 배포로 이념 논쟁을 촉발하여 보수층을 결집한 뒤 위기를 타개할 수단으로 삼을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하다. 그동안 새누리당과 교육부가 학계와 교육계 전체를 종북 용공으로 매도하며 역사교과서를 정치에 악용해온 전례에 비추어 충분히 가능한 시나리오다. 그러나 그와 같은 무모한 시도는 이미 지난 총선에서 민의의 심판을 받았음을 분명히 기억해야 한다. 우리는 교과서 국정화 사태에 대해 명료하면서도 합리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정부는 작년에 교육부 장관 이름으로 고시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방침을 지금이라도 처리하는 것은 물론이고 박정희 탄생 100주년에 맞춰 2017년부터 중고등학교에 쓰이도록 억지로 밀어붙인 박근혜에 의한 박정희를 위한 국정교과서의 발행 작업도 즉각 중단해야 한다. 원래 작년에 확정된 2015 교육과정에 따른 새 교과서는 2018년부터 쓰일 예정이었다. 따라서 지금 국정교과서 발행 작업을 중단해도 2017년에는 기존의 검정교과서를 쓰면 되기 때문에 교육 현장에서 혼란이 일어날 일도 없다. 그것만이 많은 사람이 최순실 교과서라고 믿는 국정교과서를 밀어붙였을 때 예상되는 일대 혼란을 막는 가장 간단하고도 효율적인 방법이다.
수정고시 후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가운데 미래 세대를 위한 역사 교육에 어떠한 교과서 발행 제도가 가장 바람직한지에 대한 근본적인 재검토가 따라야 할 것이다. 둘째, 정부가 위의 제안을 거부한다면 4.13 총선에서 국정교과서 폐지를 공약한 야당이 적극 나서야 한다. 4.13 총선에서 국민들은 야당의 약속을 믿고 국정교과서를 추진했던 황우여 전 교육부 장관 등 여당 후보들을 대거 낙선시키면서 여소야대의 국회를 만들어 주었다. 이는 국정교과서 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으라는 국민의 엄중한 명령이다. 따라서 4.13 총선 이후 야당이 발의한 국정교과서 폐지 법안은 매우 현실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 그런데 어찌된 일인지 야당은 법안만 발의하고 이를 법제화하는 적극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있다. 정부가 11월에 공개하겠다는 국정교과서의 오류를 수정하는 보조 역할에 만족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가 말하는 야당의 역할은 시대착오적인 국정역사교과서의 발행 자체를 멈추는 것이지 복면직필한 박근혜 정부의 국정교과서 서술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것이 아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가 국정교과서라는 이름으로 역사교육을 황폐화시킨 잘못을 만회할 마지막 기회이다. 이미 동력을 잃어버린 국정교과서는 아무리 많은 미사여구를 동원하여 포장하더라도 결코 올바른 교과서가 될 수 없다. 당장 폐기하고 학계와 교육계의 의견을 수용하여 교과서 발행 제도를 제자리로 돌려놓는 것만이 역사와 국민 앞에 그나마 속죄하는 길이 될 것이다. 2016년 11월 2일 한국사 교과서 국정화 저지 네트워크. 네, 이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무효선언 기자회견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한 번 할까요? 네, 마지막으로